어렵진 않아요. 글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뭘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 박식하고 뭐 이럴, 저는 오히려 그거는 더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글재주가 있다, 글솜씨가 탁월하다, 그럼 자기 그 문체로 쓸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글이죠. 그럼 대통령 글을 써야지 자기 글을 쓰면 안 되죠. 자기가 뭘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걸 막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럼 대통령이 아시는 것만 써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내용만 써야 돼요. 대통령은 모르는데 내가 안다고 막 집어넣어요? 대통령은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다고 집어넣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글을 쓴다고 그래서 많이 내가 뭔가를 많이 알거나 내가 글을 잘 쓰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대통령의 문체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담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생각을 읽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걸 읽고 듣는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스트라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림자, 투명 인간으로 그분 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문자화하는 거죠. 문자화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늘 그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그분의 심정이 어떻고, 그분의 생각이 어떻고, 그분의 입장이 뭐고, 그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그분은 어떤 사정을 겪고 있고, 이걸 완벽하게 이제 내가 알아야라기보다 알기만 하면,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이렇게 빌붙어서 그 잘 사는 사람, 남이 돼서 잘 사는 사람, 남을 위해서 살고 그 남에게 인정받고 그게 내 에너지가 되고 그런 어떤 성향만 있으면, 근데 되게 독립적이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쓴 것 같은데 왜 이걸 가지고 나무라 하셔? 이런 사람은 이제 못 모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고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분이어야 된다. 하나 딱 핵심 역량,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알아채기를 잘해야 돼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지금 심정,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눈치채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우리 자아가 있으면 힘듭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아예 자기를 잊고 살아야죠.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돼서 살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게 나의 영광이고 그런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뭐 누구나 저는 뭐 한글 알고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아쉬운 게 대다수 분들이 대통령 김대중 아니면 그 대통령 되기 직전에 후보 김대중 이걸 기억합니다. 그걸 많이 봤고요. 그러면 그 70년대 80년대 김대중 대통령은 늘 행간에 묻혀 있었죠. 기사화도 잘 안 됐고 불온시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성이나 이런 걸 직접 듣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쭉 건너뛰어서 노세한 김대중만을 이제 아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 후보 시절, 그러니까 야당 시절, 야당 대표 시절에 그야말로 그 연세도 뭐 혈기왕성하시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투사로서 그 위치 자체가 나이와 관계없이 그야말로 박력이 있고 그런 역할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세를 드시고 대통령이 돼서 본 그 모습은 투사가 아니죠. 일종의 지사라고 할까요? 어떤 뜻이 있고 그걸 펼치고자 하는 그런 풍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막 그 날카로움과 무슨 해악과 공격적인 어떤 그런 힘은 없죠. 그런 힘은 그 위치가 입장이 이제 그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 이 70이 되어가지고도 개인의 집념이 아니라 민족과 국민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꿈을 이루게 하려는 혈을 거기에 나이까지 이제 연로하신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일찍 대통령이 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딱 적당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그게 어떤 시기냐? IMF 위기 극복 그거 그분만큼 할 수 있는 분 없으시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그 시기가 그야말로 이제 2000년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는 때 아닙니까? 그 새로운 세기가 어떤 세기냐?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정보화로 가는 시점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조류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지식 정보화를 선도하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고요. 그 리더로서 그 시기에 등장하신 거고, 오히려 산업화 시대에 일찍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다. 근데 그때는 그렇다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앞당기거나 그럴 수는 없죠. 개인의 힘으로. 근데 딱 그 세계적인 조류가 그리 넘어가던 시점에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위에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있다. 딱 그런 거 필요한 시에 적기에 저는 대통령이 잘 되셨다. 결국은 뭐 그야말로 하늘이 그때 맞춰서 당선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이인재 후보가 없었으면 자민련하고 DJ 변합 안 했으면 이해창 후보의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 연설비서실에는 역대 대통령 연설문이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수시로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가신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 누가 중남미 순방을 가셨는지, 가셔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다 찾아봅니다. 찾아보는 이유는 뭐 그걸 베끼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했던 말을 또 할까 봐. 대통령도 모르는 가운데 표절이 될까 봐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할 말이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 계기에 할 수 있는 말이 딱 정해져 있고 또 그런 게 나오는 소스, 그러니까 외교부가 옛날 걸 베껴서 줘요. 옛날 걸 막 짜집기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안 찾아보면 그냥 거기에 휘둘리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망신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찾아보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전 대통령님들 제가 그냥 인상적으로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제 나름 그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연설이 좋은, 그러니까 연설문 자체, 그냥 글 자체만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전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 그냥 작품입니다. 그냥 문학 작품 같아요. 글 자체 완성도는 저는 가장 높지 않는가. 글의 내용을 떠나서 그냥 문장의 수준, 아주 유려하. 그러니까 문장가들이 쓴 문장, 그 노태우 대통령이 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런 걸 잘 받아준 거죠. 잘 받아줘서 그런 걸 잘 연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의 공이 있는 거죠. 그런 글이 만들어지기까지. 민족 전체가 한 차원 높게 뛰어오르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민족 자존의 새 시대를 꽃피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민족 자존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촌철살인이 있죠. 되게 투박합니다, 연설문이. 또 짧아요.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신뢰에 따라 적과 동지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 전쟁, 기술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줄이 있습니다. 한 방이 있어요. 펀치라인이 있어요.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목거리. 일면 탑 제목거리. 예. 그거를 만드는 감은 정말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런 것은 김영삼 대통령 손끝에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연설 비서관실에서 올린 거에 쫙 사인펜으로 한마디 쫙 쓰면은 그게 그 다음날 제목이 되고. 그럼 그렇게 한마디 쓴 게 무슨 기자들이 모르거든요. 그 대통령이 쓰신 거. 근데 대통령이 아는 거죠. 기자가 뭘 받을지를. 제목으로 뭘 쓸지를 아는. 전두환 대통령 연설은 아시다시피 되게 권위적이죠. 본인은 뭐 하면서.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뭐 연설문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관여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글쟁이들이 썼기 때문에 느낌은 되게 권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연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 이처럼 장엄한 민족사의 군수령에서 제9대 대통령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는 나는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온 국민과 더불어 항상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때 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울림이 있습니다. 영혼 있는, 혼 있는 연설. 뭐 다 그렇죠.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계시고.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맞이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시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실사구시죠.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시켰대요. 너도 하면서 너 쓰고, 비서실장도 한 쓰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시장에서 제일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설을 하셨다고.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뭐 되게 이명박 대통령도 품격을 되게 강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품격 있게 좀 쓰라고. 근데 그거는 품격은 본인한테는 나오는 거지. 그건 그래서 나오는 건 이제 아닌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뭐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였다는 분이 계시니까 최순실 씨 결국은 그 국정농단 사태가 거기서 비롯된 건 아닙니까? 연설문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다 해서 자기가 자기 글을 안 쓰는 분들인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 글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분은 저는 두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두 분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가 아니고 도와주지 않으면 더 잘 쓸 수 있는 분들이에요.
도와준 글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왜 말씀드리냐면 노무현 대통령님 보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연설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저하고 무관합니다. 밑에서 올라간 글이 아니에요. 완전히 오롯이 본인에서 나온 연설입니다. 그런 연설과 이렇게 아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설을 국민들은 구분을 합니다. 내막은 모르는데 그냥 듣고 알아요. 그리고 직접 하신 연설의 감동. 그러니까 그런 분은 누구 도움을 안 받을 때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인 거죠. 근데 글이라는 게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어떤 진정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어떤 마음, 공복으로서의 어떤 자세, 그런 태도,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그게 없는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 그런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 어찌 보면 제 그 인생 후반전 50살 넘어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대통령님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것, 이 결핍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극복하셨다.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뭐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과 맞서서 끊임없이 그러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5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6년 동안 감옥 생활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아마 4번째 되셨을 거예요. 대통령도 4번째 되셨고,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라고,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 토인비가 한 말 중에 인류 역사는 이 3가지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가 역경, 고난, 시련이고, 2번째가 결핍이고, 3번째가 천적이라는 존재다.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류는 발전해 왔다. 본인도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셨고, 또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니체의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라는 말, 그 말도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 내가 배워가지고 나중에 효성그룹 회장 글에 썼다가 그 효성 회장님이 이걸 어디서 들은 거냐, 네가 원전을 봤느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들은 건데 그 말은 못하고, 그랬더니 원전을 가져와라, 네가 본 거를. 그래서 결국은 독일어 원전을 못 찾아서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멋이다. 그러니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 그지만 항구에 있는 배는 배가 아니다. 바다에 떠 있을 때 배다. 그리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 배는 전진한다. 이 전진하려는 배에는 풍파를 벗으로 삼는다. 이 말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마 본인의 삶을 거기에 이렇게 투영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후회가 없다. 전혀 후회가 없는 삶이었고,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그 고난과 역경에 도전하는 삶. 그래서 본인을 그렇게 이제 회고하시고, 저는 한편 그 나이 먹도록 50살 때까지 정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늘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사실은 저의 삶은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그 발광체의 삶이 아니었어요. 주인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사체의 삶이었죠.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과 같은,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저는 그 빛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그것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일종의 이제 행성 위성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렇게 싼 빛을 받으면 그게 마치 내 빛인 것처럼 어깨에다 힘주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그런 빛을 갈구하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걸 남에게 베푸는 삶이 아니고 있는 것을 소비하고 내 소유를 늘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에 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반대의 삶이에요. 스스로 발광체로서 그 자기 것을 만들고 그것을 남에게 베풀고 잘 사는 길,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이 다 될 수 없다. 그건 한정돼 있다. 그렇지만 잘 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거에서 배워서 제가 50살 넘어서 제 나름대로는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요. 그 전까지 이렇게 윗사람 또 제가 이제 모시는 분 말을 듣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50살 넘어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이 사실은 그 흉내도 내기 어렵지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말하고 나누고 책을 써서 공유하고 이제 이런 나름의 어떤 이제 발광체의 삶을 이제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모범이 됐고 그것을 이제 본받으면서 이제 제 어찌 보면 인생 후반전에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분의 저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 향상심입니다. 향상심. 이것도 아마 뭐 니체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향상심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나아지려는, 향상하려는, 성장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때 사람은 행복한 거다. 근데 그거를 평생 모범으로 저는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되게 미미하셨죠. 근데 평생을 늘 그 나아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독서광이시고. 두 번째, 메모 많이 하시고요. 메모광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메모한 걸 가지고 말하는 거, 남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걸 좋아하십니다. 남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려면 자기부터 이제 알아야 되니까 늘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그걸 이제 남들과 나눌 수 있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그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던 분이신 것 같고, 사람이 살면서 저도 이렇게 바라는 게 인생이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뭐 그래프가 한 4개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고공행진해서 막 수직 상승해가지고 쭉 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니면 반대로 이제 바닥을 계속 기는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상향 곡선이고 다른 하나는 우하향 곡선. 이 중에 저는 수직 상승해서 계속 고공행진하는 곡선이 과연 그게 보람찬 인생, 행복한 인생일까? 그거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건데, 대표적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그러지 않으셨나.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 안에도 이제 본인의 삶이 투영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부럽고요. 본받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 이제 50살 넘어서는 그게 하나의 그 모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의 경우에는 그 이제 회사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떤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런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든 분이 이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게 되면서부터였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회사원이었죠. 뭐 회사원이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또 그분이고 지금 와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는 살아가는데 또 저의 지표가 되는 그야말로 이제 선생님이시라고 생각됩니다.